시그마 공식 다 외웠나? 시그마 공식 다 외우셨죠? 물어볼게요. 안 외운 사람 빨리 손 드세요. 시그마 공식 4개. 4개예요? 시그마 공식 4개. 덜 외우신 사람 손. 나머지 하나를 모르겠어. 빨리 번쩍 드세요, 번쩍. 잘합니다, 잘합니다. 4개요? 나머지 하나 아까 열심히 했지. 왜 4개죠? 네? 왜 4개죠? 4개죠. 해봅시다. 이분의 기다려. 학교놈이 지금 정하고 있잖아. 황준이가 자신있게 자기 안다고. 완전 안 그래. 자신있게 손을 안 댄단 말이야. 아, 여기 아니에요. 불러. 네. 2분의 N n 플러스 n 플러스 1이면 시그마 저 진짜 쓰면 k 제곱은 그래요? 네 6분의 6분의 N n 플러스 1 n 플러스 1 2N 플러스 2n 플러스 1. 야 솔직히 규민이 외우면 다 외웠다고 볼 수 있지 않겠냐? 네. 안 그래? 아 이현이도 조금 그렇네. 이런 거예요. 이현아 네. 너까지 외우면 진짜 다 외웠다. 2분의 나머지 놈들은 이것들도 외웠는데 나머지 놈들은 대가리 쳐먹고 반성하세요. 2분의 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제곱 전체 제곱 전체 제곱되는 거 확인하시고 마지막 공식입니다. A에 n-1 해봐. 누구야? 너. 저요? 응. 3 3. 9 해석하고 있어요.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네, 이게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거죠. 일단은 네, 다른 거. 유민이 해봐. 아 이거 AR N만 아니요 3에 N 제곱에 N이랑 곱해야 돼요. 지금 안 해도 되겠지. 다 보였지? 불러봐. N 플러스 1 R 플러스 2 네가 할래? 네. 해봐. R R. 마이너스 1 근데 R이 얼마예요 지금? K N 3 마이너스 1 3 3 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분의 분의 N 아니 잠깐 A 예 혜준이 네가 해라. 동현아 무슨이랑 공식 이게 빨리 하자. 맛있다. 3 어? 3 3 곱하기 3n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맞다 기억이 나 자, 이거 무슨 수열? 등비 등비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이죠. 그러니까 등비 수열 합구하는 공식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요걸 이제 불러주시면 된다라는 건데 그쵸? 공비가 얼마고? 3 3이고 첫 번째 항이 얼마예요? 3 어떻게 구해요? 음. K 1 넣으시면 1 넣어보시면 이제 첫 번째 항이 3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3, 1 넣어봤더니 첫 번째 항이 3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물론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얘들아 등비수열이 합구하는 공식 뭐예요? 라고 하면 잘합니다.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라고 하면 참 잘하는데 얘가 뭐예요? 라고 하면 못해요.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죠? 네, 등비술 확보하는 건 잘 되는데 예구하는 건 또 좀 버벅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구하는 것도 추가로 좀 더 연습을 해주면서 진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공식 했고 요거 했나? 부분부수? 네. 네. 했네 그럼. 수열의 귀납법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2학년들은 이번 주 해서 진도가 거진 끝납니다. 2학년들은 2학년들도 진도가 끝나요. 1학년들 빨리빨리 진도 나와야죠. 그렇죠? 누굴 위해서? 고잔. 누굴 위해서? 성한. 누굴 위해서? 그리고 얘들은 지금 시험이 4주 남았습니다. 바로 지금 덜덜해요 지금. 덜덜합니다. 이 친구들은 내가 내일부터 교과서 나눠줄 거니까 교과서 진행하시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어쨌든 다음 주까지는 빡공대 계속 쫓아오시면서 빡공대를 다 풀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푸는 데까지는 푸셔야 돼요. 풀 수 있는 데까지 푸세요. 풀 수 있는 데까지 푸시고 앞에서 다 못 풀 것 같으면 앞에부터 쭉 풀지 마시고 퐁당퐁당 건너뛰면서 뭐 홀수 번째만 풀던가 짝수 번째만 풀던가 아니면 3의 배수 번째를 풀던가 퐁당퐁당 푸시면서 어쨌든 챕터당 유형당 조금씩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한 거죠. 뭔 말인지 알아 홍니? 뭔 말인지 알죠? 자, 수열의 비납법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반에서 누가 싸대기를 맞았냐? 동현이요. 동현이? 요셉이? 가까이 있는 놈 때려. 자, 착! 시발. 착! 시발. 착! 시발. 이런 결론을 올 수 있죠. 요셉이 싸대기를 때리면은 요셉이는 씨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경험을 하죠. 실험을 합니다. 그쵸? 그리고 관찰을 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어떤 일정한 규칙을 찾아낸다. 라는 거죠. 결론을 끌어낸다. 이게 이제 수학적 귀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수학적 귀납법이 아니라 그냥 귀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명제 파트에서 여러 가지 증명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쵸? 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용한 증명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 발레를 이용한 증명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대우를 이용한 증명 방법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륙법 이용해서 증명하는 문제도 있었어요. 됐나요? 그래서 2학기 들어와서 증명하는 거 4개를 배웠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귀납법 합니다. 그냥 귀납법이라는 게 뭐 그런 거예요. 해보는 거죠. 그리고 관찰하는 거예요. 거기서 일정한 규칙을 찾아내고 거기서 결론을 끌어내는 거죠. 자, 근데 일반적인 귀납법은 절대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요셉이 싸대기를 때리다가 한 10대쯤 때리면 요셉이가 이제 시발 안 하고 나한테 뭐라고 할 거야? 뭐 이런. 혹은 내 멱살을 잡는다던가. 그쵸? 됐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귀납법에 주로 귀납법이 쓰이는 대표적인 예가 뭐라 그랬죠? 귀납법의 대표적인 예가 뭐라 그랬어요? 그 약 팔아먹는 거. 그 임상 실험한다 그러잖아요. 사람들한테 먹여보는 거. 사람들한테 먹여보고 그 사람들이 100% 전부 다 병이 나아야, 부작용 없이 병이 다 나아야 그 약을 팔 수 있는 거야? 아니라는 거지. 먹여보고 한 10명 중에 한 9명, 한 10명 중에 한 8명, 몇 명인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한 그쯤 병이 나, 효과가 있어. 그러면 요거 괜찮네. 파는 거죠. 그 대신 뭐 하는 거야? 임산부. 누구는 먹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약 뒷면에다가 적어놓고 이제 파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귀납법의 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겠어요? 자, 근데 수학이라는 것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러면 안 돼. 안 되잖아. 수학이라는 것은 하는 것은 이제 절대적이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수학에서의 수학적 귀납법은 좀 달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보는 걸로 하기로 하고 우리가 일단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요거 일단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거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이 있는 수를 한 3개에서 한 4개 정도 적어 놓으시면 우리는 그 다음 번째 뭐 어떤 수가 올지 그 다음 번엔 또 어떤 수가 올지 그러면 결국 뭐 한 100번째에는 뭐가 올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를 나열해 놓음으로써 그 수열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되나요? 아니면 n번째 항 일반항이죠. 얘를 써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 우리는 첫 번째 항도 구할 수 있고 10번째 항도 구할 수 있고 100번째 항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 내지 또는 n 플러스 2번째 항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연속된 2개 내지 3개 항 사이의 관계식 연속된 2개 또는 3개 정도의 항의 관계식이 주어지고 첫 번째 항 또는 두 번째 항 정도를 알려줌으로써 우리는 이 수열의 규칙 그리고 이 수열을 통해서 10번째 항, 100번째 항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적혀있는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 그러니까 연속된 2개 내지 3개 항 사이에 저건 수업 시작하자마자 전에 연속된 2개 내지 3개 항 사이의 관계식 그 관계식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점화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안으로 더 붙어. 자, 근데 이 점화식이라는 용어는 학교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쓰지 않으실 거예요. 개정 전에는 얘를 점화식이라고 불렀어요. 개정 전에는 얘를 점화식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개정이 되면서 점화식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자, 그러면 얘를 불러줄 용어가 얘였는데 얘가 사라졌잖아. 그럼 얘 대신 뭔가 새로운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얘를 딱히 불러줄 게 없어. 옛날에는 얘를 점화식으로 불러줬는데 이제는 얘를 딱히 불러줄 게 없어. 그래서 그냥 나는 얘를 계속 점화식으로 부를 거예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중에 또 일부 선생님은 여전히 계속 얘를 점화식 옛날에는 이걸 점화식으로 불렀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점화식이라는 용어를 또 계속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마땅히 불러줄 게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계속 점화식으로 불러줄 거예요. 자, 다음과 같이 수열이 나타나게 되면, 수열을 정의하게 되면, 우리는 얘를 가지고 첫 번째 항도 구할 수 있고, 두 번째 항도 구할 수 있고, 세 번째 항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여기 지금 n에다가 1부터 한번 넣어볼 거야. 자, n에다가 1 넣어주시면, a2-a1은 2. 자, 이렇게 되죠. 근데 문제에서 첫 번째 항이 얼마다라고 주어졌어? 1. 그러면 두 번째 항은 얼마가 돼? 3.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n에다가 1 넣어봤으니까 이번에 뭘 넣어? 2를 넣어. 근데 얘가 얼마래? 3. 그럼 넘어가면 5. 세 번째 항은 5. 이번에 n에다 얼마를 집어넣어? 3을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얼마야? 5. 넘기면 7.
이번엔 A에다 얼마를 집어넣어? 4.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얼마야? 7 넘기면 9 이런 식으로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얼마든지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푸는 것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축차 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용어 역시 마찬가지로 교과서에는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를 쓰시는 선생님 계시고 안 쓰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여기 쓰시면 뭐 쓰는 거고 안 쓰시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안 쓰는 거고. 유식하게 얘기하면 이제 축차 대입이다 라는 건데 결국은 그냥 뭐 하는 거냐면은 그냥 순서대로 차곡차곡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때려보는 거야. 오케이? 귀답법이 뭐라고? 그냥 해보는 거야. 한 대, 두 대, 세 대, 한 대씩, 한 대씩, 한 대씩 때려보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되겠어요? 그냥 하면 돼요. 문제는 이제 10번째 항을 구하여라. 그렇게 나왔다 칩시다. 그럼 N에다 뭘 집어넣어요? 10. 10을 집어넣으면 11이 되잖아. 9. N에다 얼마를 집어넣어요? 9. 9를 집어넣어. N에다 9를 넣어봅니다. N에다 9를 넣어보시면 A 10 마이너스 A 9는 2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10번째 항을 구하고 싶으면 9번째 항을 알아야 되잖아. 근데 9번째 항이 얼마야? 몰라요. 몰라. 그럼 몇 번째 항을 구해야 돼? 8번째. 그럼 몇 번째 항을 구해야 돼? 7번째. 그럼 몇 번째 항을 구해야 돼? 6번째. 그럼 몇 번째 항을 구해야 돼? 5번째. 다섯 번째 항 우리가 구해놨잖아요. 그쵸? 10번째 항을 구하고 싶으면 바로 10번째 항을 구하는 게 아니라 몇 번째 항부터? 8번. 첫 번째. 첫 번째 항부터 차곡. 그러니까 한 대 정성스럽게 때려보는 거야. 그리고 진짜 씨발 이런지 들어보는 거죠. 되겠어요? 요게 수열을 수학적으로 귀납법으로 정의한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10번째 항 구하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요런 거는 이제 출제가 안 돼요. 시험에 몇 번째 항 정도 구하라고 하냐면 387 몇 번째 항 정도 구하라고 하냐면 5번째 세 번째 항 너무 작잖아. 네, 다섯 번째 항 정도가 가장 적당하죠. 다섯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한 네 번째 항도 괜찮고 한 여섯 번째 항도 괜찮고 어쨌든 진짜 많아봤자 한 다섯 여섯 번째 항이고요.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아요. 되겠어요? 근데 또 10번째 항을 구하라는 문제도 있죠. 얘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 이런 문제. 내가 지금 방금 이런 문제는 몇 번째 항까지 나온다 그랬어요? 5번. 한 5번째 항까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10번째 항까지 10번째 항을 구하라는 문제가 또 나온다라고 또 이러고 있어요. 지금 내가.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5번째 항까지 나오는 문제와 10번째 항까지 10번째, 100번째 이런 거 구하라고 하는 문제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자 그러려면은 얘를 좀 알아야 돼요. 연속된 두 개를 뺐어요. 연속된 두 항을 뺀 걸 우리 뭐라고 불러요? 차 연속된 두 항을 뺀 그 차이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등차 개차라고 개차, 부른다 개차, 그랬습니다. 되겠어요? 근데 그 개차가 일정에 바뀌지 않고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한 거 뺐는데도 2 이렇게 뺐는데도 2 이렇게 뺐는데도 2 이렇게 뺐는데도 2 연속된 두 개를 뺐는데 나온 값이 전부 개차인데 그 개차가 전부 어떻냐면 똑같아요. 그럼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는 얘들을 공차라고 부르고 이 수열을 등차수열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뺀 값이 뭔가 변해. 근데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변해. 개차에서 얘들이 요 자리에 개차라 그랬잖아요. 연속된 두 개를 뺀 게 개차라 그랬잖아요. 개차에서 뭔가 규칙이 나타나. 이런 수열을 뭐라고 부른다? 개차 수열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우리는 개차 수열을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학교 빼고? 고장부. 빼고. 고장본 하셔야죠. 고장본 지금 학교 지도 왜 나오고 있어요?
나갔어요. 기차수열 배웠어요? 네. 기차수열 1반항 A에는 A1 플러스 시그마 K1부터 N-1까지 BK 요거씩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네, 이거 배웠죠. 배웠으면은 이제 준비를 하셔야죠. 니들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니들 보지 마! 니들 보지 마! 왜? 이 공식을 써서 푸는 것보다 그냥 푸는 게 빨라. 근데 니들은 이 공식을 해야죠. 왜? 우리는 몇 번째 항 나올 거야? 5번째. 우리는 5번째 항 나올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알겠지? 괜히 이런 거 막 문제집 딴 거 보시면은 뭐 센이나 이런 뭐 흔하게 시중에 파는 거 보시면은 이런 거 다 적어놨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야. 쌤 저는 나중에 수능도 봐야 되는데요. 교과서에 안 나오잖아. 교과서에 안 나오면 어디서 안 나와? 수능에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수능 치시는 친구들도 이걸 하시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럼 고자는 왜 해? 그거는 아니지. 교과서에 안 나와요. 나오더라도 구석탱이 처박혀 있어요. 이거 왜 해? 고자는 이걸 왜 해? 그냥 지원들이 끌어들여서. 학교쌤이 하니까 하는 거죠. 이거 말고 알파 수열도 배웠을 거 아니야. 알파도 배웠지. 알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고장 알파 대답해주세요. 아니 시그마까지밖에 안 했어. 15까지 안 했어요? 기타 수열까지 있어요? 저기 3개 다 5개 나오는데 어. 여기 여러 가지 점화식에서 2, 3, 4번 했어요. 그 4번이 그 알파예요. 선생님이 그 문제 푸실 때 알파 쓰면서 하셨을 텐데. 맞죠? 네. 그래서 네, 고장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공부하셔야 되는 게 개차수열 따로 공부하셔야 되고 개비수열 따로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 알파수열 따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추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요거는 지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요건 지금 할 수 없으니까 진도가 끝나는 대로 바로 니들만 따로 뽑아내가지고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해줄게요. 아니면 니들 3명이 시간을 맞춰. 니들 3명이 시간을 맞춰. 그럼 내가 추가로 보충을 따로 잡아줄게. 알겠죠? 그 니들이 따로 시간을 맞추면 나한테 얘기를 하시면 내가 해주고요. 그게 안 맞아지면 각각 해줄 수는 없잖아. 안 그래? 그쵸? 그러니까 3명이 동시에 시간이 맞춰지면 나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내가 보충을 잡아줄게요. 되겠죠? 니들이 따로 해야 되는 게 군수열도 해야 되잖아. 군수열도 무조건 나온단 말이야. 군수열도 무조건 나오고 알파도 웬만하면 알파가 될지 개차가 될지 뭐 개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난 거 작년 재작년 이렇게 보면 알파 수열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뭐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 따로 니들 한번 아예 한번 해야 돼. 알겠지? 근데 니들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가능하면 니들끼리 따로 따로 시간을 좀 해서 보충을 잡으세요. 알겠죠? 난 얘기를 했다. 얘기 없으면 보충 없습니다. 알겠지? 자, 점화식 이 시험에 나올 거예요.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또는 n 플러스 2번째 항 사이에 관계식이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되겠어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점화식으로 주어지는 문제는 끼껏 해봤자 몇 번째 항이나 구하라고 할 거라고? 5번째 항이나 구하라고 할 거라고. 그보다 더 적은 거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한 6번째 항 정도까지는 뭐 그쵸? 근데 내가 분명히 5번째 항 끼껏 해봤자 5번째 항이라고 했는데 몇 번째 항 구하래? 30번째 항을 구하래.
그치? 그럼 앞뒤가 다르잖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야. 자, 점화식이 주어집니다. 점화식이 주어졌을 때 내가 니들한테 물어볼 거야. 이거 무슨 수열의 점화식이야?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자신있게 얘기를 하셔야 돼. 첫 번째, 등차 수열이요. 두 번째, 등비 수열이요. 세 번째, 모르는 수열. 모르는 수열이요. 저는 배운 적이 없는데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 아시겠어? 그 와중에 니들은 개차 수열이요, 개비 수열이요, 알파 수열이요 까지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얘들이 모르는데요? 라고 얘기할 때 니들은 알파 수열이요, 개차 수열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되겠어요? 알아볼 줄 알아야 돼. 알아볼 줄 알아야 돼. 자, 그러려면 일단 등차 수열의 점화식과 등비 수열의 점화식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숫자로 가자.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n에 대한 식 이러고 있지 말고 상황을 파악을 하세요.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됐어요? 그러니까 연속된 두 개의 항을 빼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구해진다고? 개차. 개차가 구해진다고. 근데 그 개차가 특정 상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어. n에 대한 식으로 주어졌어. 개차가 n에 대한 식으로 주어졌어. 그럼 n에다가 1 넣으면 얼마? 2, n에다가 2 넣으면 얼마? 4, n에다가 5 넣으면 얼마? 10. n이 변하면서 개차가 변하고 있잖아. 어떻게? 규칙적으로. 그럼 이건 무슨 수열이다? 개차 수열. 모르는 수열이다. 오케이? 모르는 수열이다. 니들은 개차 수열이다. 되겠어요? 됐죠? 됐어요? 경환도 마찬가지예요. 경환이라고 별거 없어요. 알겠지? 그냥 모르는 수열이야. 됐죠? 요거 그냥 넘긴 거예요. 그래서 얘도 등차 수열이 됩니다. 됐죠?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 이러지 말고 연속된 두 개를 빼고 있어요. 뭐예요? 등차. 개차. 개차예요. 그쵸? 연속된 두 개의 항을 뺐습니다. 개차입니다. 연속된 두 개의 항을 빼서 구해지는 것은 개차입니다. 되나요? 연속된 두 개의 항을 뺐어요. 뭐예요? 개차. 근데 그 개차랑 개차랑 어떻게? 그럼 뭐야? 등차 수. 등차 수열. 공차가 돼서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거야. 됐어요? 이거 무슨 수열? 등차. 등차 수열. 얘가 지금 뭐를 의미해요? 등차 중앙. 등차 중항을 의미하죠. 물론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2an 플러스 1이 되죠. 네. 그 다음 얘가 반대로 넘어가면 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변형해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데 얘를 보고 얘를 변형해서 내려온 걸로 보지 마시고 그냥 얘는 얘대로 등차 중항을 의미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근데 이거를 무작정 외우면 안 돼. 이거를 무작정 외우면 안 돼. 자, 이거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 등차 중앙.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 등차 수열입니다. 얘랑 얘랑 정확하게는 다르네. 달라요. 조금 그러니까 조금 변형하면 같아지죠. 그쵸? 근데 시험 치는 그 와중에 이들이 그 조금의 변형을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못해. 못한다고. 그 순간에 생각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그냥 외우기만 할 거면 얘랑 똑같이 나오게 읽기도 해야 되는 거야. 살짝만 넘어가 버리면 전혀 다른 걸로 보인단 말이야. 지금은 자
등차 해놓고 내가 아까 그걸 보여주니까 등차 수열이군 이 되는 건데 이것저것 다 보여준 다음에 아까 그걸 다시 보여주면 못 알아본다는 거죠. 왜? 얘랑 지금 똑같이 생긴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이해를 하세요. 연속된 두 개 뺐는데 연속된 두 개를 뺐으니까 개차입니다. 개차. 근데 그게 일정한 값이잖아. 공차, 등차 수열. 요거는 n번째항에다가 2를 더했더니 그 다음 번째항이 나오고 있어. 첫 번째에다 2 더했더니 두 번째항. 두 번째에다 2 더했더니 세 번째항. 세 번째에다 2를 더했더니 네 번째항. 이게 지금 등차 수열이에요. 되나요? 그럼 얘는 개차랑 개차랑 같다. 그래서 등차 수열. 얘는 등차 중항. 그래서 등차 수열. 이렇게 좀 가능한 이해를 하시면서 기억을 하셔야 얘가 어쨌든 뭐 이게 나와봤자 이게 좀 넘어간다던가 이게 좀 넘어간다던가 이게 넘어온다던가 이게 넘어간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야. 되겠어요? 어쨌든 이 트라이에서 나온다라는 건데 그렇게 조금 변형돼서 나오더라도 알아보실 수 있다라는 거지. 팬이용. 이번엔 연속된 두 개. n번째, n 플러스 1번째 이러지 말고, 알겠지? 연속된 두 항을 나눴어요. 연속된 두 항을 나눠서 구해지는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개비라고 부릅니다. 연속된 두 항을 빼서 구해지는 값을 개차라고 부르고, 연속된 두 항을 나눠서 구해지는 값을 개비라고 합니다. 되겠어요? 근데 그 개비가 일정하잖아. 안 바뀌고. 요거 이제 공비. 그래서 등비 수열이 돼. 근데 여기에 여기 식이 와. 그러면 대비가 바뀌잖아. 어떻게? 규칙적으로. 그런 수열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모르는 수열. 니들은 뭐라고 부른다? 넌 모르는 수열. 고장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수열? 개비 수열. 되겠어요? 그럼 개비 수열. 그럼 얘들은 개차 수열도 모르는 수열, 개비 수열도 모르는 수열. 모르는 수열은 어떻게 풀어요? 그냥 넣으시면 돼요. 우리들은 고장을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은 개차 수열도 몰라요. 개비 수열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요? 넣어서 풀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됐어? 그럼 니들은 이거 무슨 수열? 개차 수열이에요. 어떻게 풀어요? 개차 수열 일반항 공식이 떠야 돼요. A에는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BK. 여기서 BK는 개차의 일반항. 공식이 떠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건 무슨 수열이에요? 다른 애들은 몰라요. 니들은 개비수열. 개비수열 어떻게 풀어요? 1 넣고 2 넣고 3 넣고 쭉 써서 좌변 우변 줄로 곱해 나가면서 소구해 가면서 내려오다 보면 일반항이 구해집니다. 거기다가 100번째 한 거라면 100 집어넣어서 문제 풀면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되겠어요? 나머지 친구들 알파 수열. 좀 이따 볼 건데 조금 이따가 내가 니들한테 점화식을 이것저것 막 보여줄 거예요. 막 보여주면서 이건 무슨 수열의 점화식이야? 이건 무슨 수열이야? 이건 무슨 수열이야? 이건 무슨 수열이야? 계속 물어볼 거야. 그걸 어떻게 푸는지는 연습 안 하고 그냥 알아보는 것만 연습을 시킬 거예요. 오케이? 그때 이런 거 하실 거란 말이야. 미리 얘기하는데 얘 등차 수열 아닙니다. 근데 얘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등차 수열이에요. 괜찮아요. 이제 뭐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는 건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괜찮아요. 근데 얘가 등차 수열이 아니에요. 얘가 등차 수열이 아닌 이유는 AN에 2가 곱해져 있어서 그래요. 여기에도 똑같이 2가 곱해져 있어. 그러면 그러면 등차 수열이 됩니다. 약분하면 어차피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겠어요? 연속된 두 항을 그냥 빼야 되는 거지. 2배 해서 빼는 게 아니야. 근데 생겨 처먹은 게 뭐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냐면 얘만 딱 없애버리면 뭐가 돼버려? 등차 수열이 되잖아.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라고 대답을 많이 하시는데 등차 수열이 아니에요 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어요. 모르는 수열입니다. 그리고 니들은 무슨 수열? 니들은 알파 수열입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알파 수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AN에 적당히 곱해져 있고 적당히 곱해져 있고 적당히 더해져 있습니다. 이게 알파 수열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니들은 이 수열 어떻게 풀어요? 그냥 넣어서 풀면 돼요. 그러니까 얘들은 모르는 수열 푸는 방법이 그냥 하나밖에 없어. 그냥 넣으면 답 나와. 그러니까 그건 틀리면 그냥 대가리 쳐갖고 틀릴 이유가 없어요. 알겠죠? 근데 니들은 알파 수열 어떻게 풀어? 일단 뭐 P 묶어내고 그런 다음에 알파를 이게 쭉 하면서 이제 알파를 찾은 다음에 알파가 구해졌으면 알파를 이용해서 등비수열을 만들어내고 그 등비수열을 이용을 해서 BN을 구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AN을 구합니다. 이렇게 가 돼야 돼요. 학교에서 다 배우셨다며. 아, 너만 배웠어요. 아무튼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합시다. 나중에 합시다. 내일 3시 전에 시간 돼야 안 돼요? 되시잖아요. 네. 돼요. 너는 안 돼요? 그럼 패스. 다음 기회. 다음 주 토요일 날 3시 전에. 안 돼. 내일 나오시죠? 네. 내일 나오죠? 그럼 얘들 내일 확인할 시간에 그때 합시다. 그때 해줄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일 정상적으로 제대로 늦지 말고 시간이 된다라면 여유가 된다라면 지금 수열 3개를 해야 되잖아. 수열 3개에다가 시간이 좀 되면 군수열까지. 오케이? 됐어요? 할 거니까 늦지 마시고 빨리 펴보세요. 자. 여기 뭐라고요? 연속된 두 개를 나눈 게 뭐라고요? 갭이라고요, 갭이. 근데 그 갭이가 일정한 상수값이 나오고 있으니까 얘는 무슨 수열이 된다? 등비수열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등비수열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요 2는 공비가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에다 2 곱했더니 그 다음 번째 항이, n 번째 에다가 2를 곱했더니 그 다음 번째 항이, 세 번째 에다가 2를 곱했더니 네 번째 항이, 다섯 번째 에다가 2를 곱했더니 여섯 번째 항이. 이 등비수열인 거죠. 되겠죠? 이게 뭐라고요? 갭이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같다라고 하니까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 된다라는 겁니다. 위에 있는 식을 넘기고 변형하시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위에 식을 변형해서 끄집어낸 걸로 확인하지 마시고 뭘로 보시라? 등비 중앙으로 보시라고. 가운데 있는 거 제곱한 게 양 사이드에 있는 거 곱한 거랑 같다라는 거니까 등비 중항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나오면 등차수열이요. 여기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나오면 등비수열이요. 뭐라는 거야? 등차수열이요. 등비수열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이외의 것이 나왔을 때는 몰라요. 그럼 어떻게 풀어? 넣으면 돼요. 그럼 넣고 있어야죠. 됐죠? 점화식 여러 가지 점화식인데 못했고요. 첫 번째 점화식은 조화수열의 점화식, 조화수열입니다. 조화수열은 학교에 다 있어요. 교과서에 다 실려 있죠. 부록에 읽어 볼거리 뭐 이런 거에 조화수열이 있을 텐데 조화수열을 선생님이 특별히 강조하시는 경우에는 나한테 꼭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알겠죠? 조화수열이 등차수열을 변형한 거예요. 되겠죠? 그러니까 개비수열이나 개차수열이나 정말 이런 것처럼 완전히 빠져나간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등차수열과 연결되는 게 조화수열이에요. 그래서 교과서에 부록 같은데 그 읽어볼 거리 이런 데 있잖아요. 그쵸?
뒤져보시면 조화수열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특별히예요. 그냥 쓱 지나가면서 자 이런 걸 조화수열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거 말고 오케이?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설명하시는 경우가 없을 건데 없어요. 조화수열은 시험에 정말 인간에서는 안 나옵니다. 근데 그냥 혹시나 그래서 내가 안 할 거란 말이야. 조화수열을 안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알고 봤더니 선생님이 따로 강조를 하셨어. 그럼 또 내가 난감하니까 얘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알아먹었죠? 해보자. 자, 무슨 수열? 몰라요. 몰라요. 자,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무슨 수열? 등비 수열. 무슨 수열? 몰라요. 몰라요. 근데 얘를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할 뻔한 친구들 있죠? 근데 보시면 3이 아니라 3n입니다. 여기서 상수값이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규민이 무슨 수열이야? 괜찮았어요? 기차 수열입니다. 그 다음 바로 2번 요건 무슨 수열? 몰라요. 지금 요 자리에 숫자가 있으면 이 자리가 숫자로 되어 있으면 무슨 수열이 돼? 요 자리가 통째로 숫자면 무슨 수열이 돼? 등비 수열이 돼요. 근데 이 자리에 지금 뭐가 와 있으니까 식이 와 있죠. 그쵸? 그러니까 무슨 수열이라고 얘기해야 돼? 개비 수열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니들은. 되겠죠? 무슨 수열? 몰라요 하셔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뭐라고 대답할 뻔했을 거냐면 등차라고 대답할 뻔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 2가 곱해져 있어요. 그쵸? 무슨 수열이에요? 알파 수열. AN에다가 적당히 곱하고 적당히 더한 거. 요거 알파 수열. 되겠죠? 알파 수열을 어떻게 푸는지는 내가 설명할 거고. 그쵸? 그 시킨 대로 하면 돼요. 니들은 알아보는 것부터 먼저 연습을 해주세요. 자, 요거 몰라요. 요거 2의 n제곱입니다. 만약에 그냥 2였으면 등비 수열인데 2의 n제곱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몰라요예요. 니들은 뭐야? 개비 수열이야. 되겠어요? 자, 요거 무슨 수열이에요? 몰라요예요. 여기에 지금 식이 와 있잖아. 숫자가 아니라. 그치? 근데 무슨 수열이에요? 대차 수열이에요. 자, 요거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죠. 연속된 두 개를 빼서 상수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등차 수열입니다. 됐죠? 요건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이에요.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 되겠습니다. 요거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이 되겠습니다. 되고 있니? 푸는 거는 그냥 몇 번 연습하면 돼요. 딱 봤는데 등차 수열이야. 그럼 뭐부터 시작해? 1번항 쓰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딱 봤는데 정화식 딱 봤는데 이거 등차 수열이 정화식이야. 그럼 뭐부터 해? 1번항 A 플러스 n-1d 안 까먹었죠? 그쵸? 등차 수열 1번항 A 플러스 n-1d 쓰시면 되는 거야. 딱 봤는데 등비 수열의 점화식이야. 그럼 뭘 쓰면 돼? A, R에 n-1제곱 쓰시면 되는 거야. 외웠지? 다 외웠지? 너 다 외웠냐? 됐죠? 그래도 이제 좀 풀어볼까?
근데 조금 팁을 주면 이게 시험에 딱 나왔어. 어이씨 모르겠어. 무슨 수열이지? 등차인가?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거 넘기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야? 세 번째가 구하라잖아. 그치? 보통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면 10번째 항, 20번째 항, 30번째 항 이렇게 구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 항 이런 거 구하라는 얘기 안 해요. 물론 뭐 등차 수열이라도 세 번째 항 구하여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얘가 세 번째 항이라 만약에 30번째 항이야. 그러면 얘는 빼도 박도 못하고 등차 또는 등비일 거라는 거지. 니들은 뭐 이렇게 다 나올 수도 있고.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알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혜민이 뭔 말인지 못 알아먹었지? 알아먹었어? 그래서 얘는 모르는 수열이에요. 어떻게 풀 거예요? 넣어서 풀 거예요. 뭐 넣어요? 1부터 넣어요. 1 넣으면 A 플러스 A 마이너스 막 급하게 풀지 말고 알겠지? 급하게 풀지 말고 그냥 천천히 풀어. 이거 얼마예요? 5요. 얼마예요? 오요. 그래서 2요 3분의 2요.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이제 얼마 집어넣을까요? 2요. 얘가 얼마라고? 3분의 그러면 3분의 5요. 3분의 2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요. 마이너스 5분의 여기 다 이렇게 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모르는 수열이 나오는 문제는 어려운 거야? 쉬운 거야? 쉽죠? 그렇죠? 그래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정하신 문제가 이렇게가 아니라 다르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보통 많이 출제되는 게 어떤 식으로 출제가 많이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겁나 잘해. 겁나 잘해. 겁나 잘해. 이런 거 말이야. 이런 거. 활용이 활용이. 관계식 과예요. 교과서에 나오는 거. 아이 그렇죠. 교과서에 나오는 거 숫자 바꿔 나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교과서에 있는 거 겁나 외우세요. 그러면 맞출 수 있어요. 알겠죠? 틀려온 놈은 그냥 딱 보면 와 어렵다 인 건데 어쨌든 교과서에서 숫자 바꿔서 나올 거니까 틀려오면 그냥 공부 안 했다 이렇게밖에 안 돼요. 자, 정하식 나왔어요. 그쵸?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 나왔으니까 아니면 요거 보고 요거 등차는 등비겠구만.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예. 99번째, 96번째. 뭐 등차는 등비겠구만. 근데 지금 제곱 있고 막 곱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등차겠어, 등비겠어? 등비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어디 갔어? 자, 등비 수열이니까 뭐부터 하고 시작한다? 일반항부터 쓰고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항 주어졌어요? 얼마? 3. 두 번째 항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공비 얼마? 3. 됐죠? 얘를 뭐라고 불러? 99번째야. 아니, 그 NA 99를 넣어요. 내 99를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지금은. 구분되시죠?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시라 그랬어요.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답. 99번째 항이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지금 문제 보시면 뭐가 주어졌어요? 얘가 10. n에 대한 식이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뭐라고 대답하라고? n에 99를 넣어라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분명히 설명을 했어요. 얘는 n에 96을 넣어라. 27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린다는 겁니다. 됐니용? 그렇죠? 수열을 처음부터 나랑 안 한 친구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지금 뭔 말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앞에 거 수업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뭐 하나 풀어볼까? 경화는 교과서에 없는 게 나왔네요. 진짜요? 네. 모르는 모습. 아이파스. PQ 나왔어. 뭐예요? 교과서에 있어요. 교과서에 있어요. 있어요? 예, 교과서에 있습니다. 찔리지 마. 조심하세요. 저건 너무 나와. 그렇죠. 너도 나올 수 있어요. 너무 나와요. 경환 기출입니다. 이거 푸는 거 같은데. 그쵸. 있어요. 예제이다. 이게 유제 문제입니다. 교과서 유제 문제입니다. 앞쪽이 있지. 숫자만 바꿨네. 이게 기출이었나? 위에 기출이고 밑에 게 교과서입니다. 50. 이런 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마시고 쌤 작년에는 교과서 없는 거 나왔잖아요. 그럼 일단 같이 틀릴 준비를 하면 되잖아요. 같이 틀릴 준비를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교과서에 안 나오는 문제는 내가 니들한테 맞춰오라는 얘기 안 하잖아. 안 그래? 내가 언제 니들 보고 교과서 밖에 있는 문제 맞춰오래? 아니잖아. 그쵸? 그렇지 않니? 그쵸? 교과서 문제 막 빼먹었고, 그쵸? 교과서 문제 막 빼먹었는데 하필은 그 문제가 또 시험에 나와, 그쵸? 그것도 서술에 계속 나오고 있어, 와! 문제를 풀기 싫다고 해서 니들 마음대로 빼지 마. 문제를 빼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나한테 판단을 받으세요. 지 마음대로 빼가지고, 씨. 진짜 운이 나빠. 그 200몇 문제 중에 한 문제를 뺐거든. 근데 카피를 이렇게 해놨어. 서술. 진짜 운이 나빠. 기반은 그렇게 하지 맙시다, 형. 알겠죠? 자, 해봅시다. 매일 아침마다 40mg의 약을 먹는 환자가 있다랍니다. 자, 이 약은 하루 동안 몸 안에서 40%가 흡수가 된다랍니다. 자, 이 약을 먹기 시작한 지 N일 후 새로운 약을 먹기 직전에 몸 안에 흡수되지 않고 남아있는 양을 AN이라고 했을 때 점화식을 구했어요. 관계식을 구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매일 아침마다 40을 먹어요. 그리고 그것의 40%가 흡수가 됩니다.
근데 나는 지금 흡수된 량에 관심이 있어요. 흡수되지 않고 남아있는 량에 관심이 있어요. 남아있는 양. 남아있는 양에 관심이 있어요. 그 말은 40%가 흡수가 됐다는 얘기는 60%는 흡수되지 않고 남아있다가 되는 거죠. 됐죠? 아침이 됐어요. 먹고 살려고 별짓 잘한다, 그치? 약을 먹었어요. 40을 먹었어요. 아침에 40 먹었어요. 자, 하루 동안 몸 안에서 40%가 흡수되니까 몇 퍼센트는? 60%. 그러니까 얼마? 5분의 3. 100분의 5분의 3 하지 말고 100분의 60이라고 하자. 60%, 100분의 60은 네, 흡수되지 않고 남아있을 거예요. 됐나요? 이제 그 다음 날이 밝았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먹어요. 그쵸? 100분은 얼마야? 24인가? 네. 그쵸? 여기에 먹고 나서 어떻게 돼요? 60%가 흡수되지 않고 남아있을 거예요. 되나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다라는 거죠. 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흘러서 자, n번째 날에 내 몸에 흡수되지 않고 남아있는 양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됐죠? 네. 자, 이제 뭐 할 거예요? 일반화?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쵸? 이제 뭐 할 거예요? 먹어야죠. 40. 됐어요? 이제 얘 가지고 뭐 할 거예요? 60%. 60%를 남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를 곱할 거예요? 100분의 60. 그러니까 얼마? 5분의 3. 됐어요? 그럼 얘가 그 다음날 흡수되지 않고 몸에 남아있는 양이 될 거라고. 이해돼요? 그래서 an 플러스 1은 5분의 3 an 곱하기 24가 돼서 답 어딨니? 2번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다르고 어달라서 측정을 먹고 나서 얘를 측정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흡수되고 남은 거를 측정하는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문제를 좀 잘 읽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귀납법 하자. 열애귀납법 증명이에요. 증명. 자, 일반적인 귀납법은 절대적으로 성립을 한다 안 한다? 네, 절대적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립한다. 근데 간혹 예외인 것들도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하지만 수학은 절대적으로 성립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는 건데, 귀납법은 그냥 실제로 해보는 거라 그랬어요. 그쵸?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때려보고 근데 그거를 계속 해볼 수는 없고 죽을 때까지 해도 뭐 그렇잖아요. 이런 거죠. 얘를
증명할 거야. n 플러스 1의 제곱이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 되는 것을 증명할 거예요. 뭘 이용해서? 귀납법을 이용해서. 일반적인 귀납법은 뭐 딴 거 없습니다. 에다 1 넣어보는 거죠. 1 넣어보면 좌변 얼마예요? 우변은 1 더하기 2 더하기 1입니다. 자, 이제 계산해서 성립해요? 네. 그래서 n이 1일 때 성립합니다. 그 다음 n에다 2를 넣는 거죠. 넣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성립해요? 네. 성립합니다. n에다가 또 3을 넣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계산해서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성립해요? 네, 성립합니다. 내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까? 그래도 한 4, 50년은, 한 40년은 그래도 더 살지 않을까? 그렇죠? 더 살고 싶어. 아무튼. 내가 죽을 때, 얼마까지 넣겠어? 네. 죽을 때 100까지 넣는다고? 아, 조이금요? 어? 조이금요? 아니, 뭔 말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평생도록 이제 이 숫자를 넣기 시작한다고. 오늘부터 이제 내가 지금 이제 일 다 그만두고 집에 가서 이제 숫자 넣기 시작하는 거야. 조이금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진짜. 그럼 내가 한 죽을 때쯤 한 2만 4, 한 20, 한 이 정도까지 넣지 않겠어요, 그쵸? 죽을 때쯤, 그쵸? 그럼 이제 이걸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 아이씨.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이거 계산기 두드리든가 해가지고 겁나 열심히 계산해서 어떻게 되는 것을 성립하는 것을 확인하겠죠? 그쵸? 그럼 이제 내가 죽으라고 하는 거야. 이 정도 보였으면 됐지 않니? 자, 이쯤 됐으면 저거는 성립한다고 해줘라. 그럼 이제 옆에서 이제 누가 아들. 수학자. 아들이 피타고라스. 이현이 같은 놈이 이제 나한테 와가지고 내 뺨때기를 탁탁 때리면서 선생님! 아직 그 다음 번째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막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 번째를 넣어보는 거죠. 그래서 넣어봤더니 어떻게 돼? 성립해요. 성립하죠. 이제는 죽어도 되겠니? 이러면 옆에서 이현이가 그 다음 번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아들한테 유연을 남기는 거죠. 야, 그 다음부터 네가 해라. 그래서. 그럼 아들이 또 하는 거죠. 이현이 때문에 내 아들이 그 다음부터 넣고 있는 거죠. 그럼 내 아들이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뺨때기를 때리는 거야? 이현이 아들 와서 막 뺨때기를 때리는 거죠. 그죠? 종의 전쟁. 이해는 아직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를 증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는 얘가 절대적으로 성립한다라고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잖아 지금. 얘라는 것은 그래서 참일 때 써먹는 게 아니라 언제 써먹는 거다? 거실 때 써먹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얘가 성립한 것을 보여줄 수는 없고, 자, 어려워집니다. 지금부터 어려워집니다. 지금 15분 남았는데 지금부터 어려워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이 문제를 준비를 안 할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이 문제를 빈칸 메꾸는 걸로 준비를 할 거예요. 알겠죠? 여기에 뭐 대충 한 10개 정도 학교가 있다라면 10개 학교 중에서 빈칸 넣기로 나오는 학교가 10개 준대요. 그러니까 거의 빈칸으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기 한 20개 학교 정도가 앉아 있어요. 그럼 그 한 20개 학교 중에서 몇 개 학교 정도는 한두 개 학교 정도, 한 개 정도 학교에서는 전부 다 쓰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오늘 누가 안 왔어요? 화면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더욱더 빈칸 넣기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가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이걸 내가 지금 설명을 하는데 니들 보고 이해하라고 지금 설명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알겠죠?
선생님 이해 못하면 이거 어떻게 풀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이해하고 풀 거예요? 안 하고 풀 거예요? 안 하고. 좀 그만 줘라. 아이씨.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문제를 이해하고 풀 거예요? 안 하고 풀 거예요? 안 하고 풀 거예요. 자, 시험을 봤어요. 이 문제를 우린 맞출 거예요? 틀릴 거예요? 틀릴 거예요. 다시 갑니다. 자, 시험이 끝났어요. 우린 이 문제를 맞출 거예요? 틀릴 거예요? 맞아요. 맞출 거예요. 이 문제는 버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니들이 반드시 맞추어 오셔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우린 이 문제를 맞출 거예요. 맞추긴 맞추는데 친구가 옆에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야, 이거 맞췄냐? 나 이거 맞췄어. 어떻게 풀었냐? 모르겠는데. 찍었냐? 아니. 어떻게 풀었어? 모르겠는데. 야, 풀어서 맞췄다며. 어떻게 풀었어? 모르겠는데. 이 새끼! 이런 느낌. 그쵸? 야, 니를 딱 왔어. 문을 열고 딱 왔어요. 맞췄냐? 맞췄대. 설명해봐. 모르겠대. 이게 맞는 거야. 되겠어요? 우리는 딱 요 정도로만 해서 이 문제를 맞출 거예요. 도도 말고 돌도 말고 딱 요렇게만. 아시겠죠? 됐니요? 네. 자, 수학제곱 귀납법 빈칸 메꾸는 문제는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등식 문제. 등식을 증명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부등식을 증명하는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가 있어요. 등식 문제랑 등식 문제랑 부등식 문제는 교과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춰야 돼요. 맞출 거예요. 맞춰오셔야 돼요. 물론 부등식 문제가 출제가 되면 어려워요. 내가 편법을 알려주더라도 부등식 문제가 나오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부등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 어려우면 그냥 이해하지 말고 방법만 배워서 들어가. 알겠지? 근데 문제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문제거든요.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고자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고자는 아직까지는 교과서입니다. 알겠죠? 고자는 철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과서에서 계속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경화는 조금 걱정하셔야 되고 국어도 같이 걱정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안산은 일단 여기 없으니까 안산은 됐어. 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냥 일단 등식에 집중을 하시고요. 등식이 좀 됐나 싶으면 부등식도 좀 같이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 모의고사 문제는 학교 선생님께서 따로 모의고사 문제를 따로 뽑아서 주시지 않는 이상 모의고사는 연습을 안 시킬 거예요. 되겠죠? 근데 수능을 보실 친구들이라면 연습을 하든 말든가요? 알아서 하세요. 근데 그 친구가 문과 수능을 시험 칠 거면 연습을 하셔야죠. 진짜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됐어. 그만 얘기. 연습 안 하셔도 돼요. 안 해도 돼. 11월 모고에 나와요. 근데 우리가 모의고사를 왜 봐?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왜 하는 거야? 맛보기. 뭘 맛보는 거야? 수능 맛보기잖아요. 그럼 결국 이 문제, 이 귀납법 적인 문제가 수능에 나오냐? 나와? 썼어요. 몇 년 전까지? 3년 전까지. 언제 전까지? 개정 전까지. 내가 손모가지 걸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망빵이 아니에요. 수능 문제잖아요. 수능 문제로 수학적 귀납법 빈칸 뚫는 문제가 나온다에 손모가지를 걸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되겠어요? 수능 문제에서 고3이랑 망빵 뚫는 거 말고. 근데 개정이 되면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 빈칸 뚫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요즘은 최근 2, 3년 사이에서는 뭐가 나오고 있냐면 확통이 나오고 있어요. 확통 문제를 빈칸 뚫어서 증명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느낌이 달라요. 하면 좋긴 한데 하면 좋긴 한데 하면 나쁠 거 없긴 한데 좀 그래. 자, 수학적 귀납법으로 얘를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시작합니다. 자, 일단 1단계. n이 1일 때 성립함을 확인합니다.
그럼 A에다 1을 넣는 거죠. 그리고 확인하세요. 성립해요? 네.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n에다가 2를 넣는 게 아니라 n에다가 k를 넣습니다. 그리고 성립함을 가정합니다. 성립한다가 아니라 성립하면 가정을 하는 거예요. n이 k일 때 성립함을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조식에다가 n에다가 k를 넣어서 얘가 성립한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됐죠? 공간이 부족하겠네. 딴 나라 갔네. 얘를 귀납법으로 증명을 할 건데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1을 넣으면 1을 넣어서 성립하고 확인. 그래서 넣어보는 거죠. 그리고 계산을 해서 정말 성립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n에다가 2를 넣는 게 아니라 n에다가 k를 넣어서 성립함을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n에다가 k를 넣어서 얘가 성립한다라고 가정하자고. 자, 얘가 성립한다는 가정 하에서 양변에 2k 플러스 3을 더할 거예요. 얘가 성립한다는 가정 하에서 양변에 똑같이 좌변에도 우변에도 똑같이 2k 플러스 3을 더할 거예요. 얘가 성립한다는 가정하에서 얘는 어떻게 될까요? 성립하겠죠. 얘가 같다라고 가정해봅시다. 같은 거야. 알았지? 그러면 여기다가 1 더하고 여기다가 1 더하면 같아요? 네. 같죠? 근데 여기다가 1 더하고 여기다가 2 더하고 여기다 1 더하면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4랑 5랑 같다라는 가정하에서 양변에 똑같은 걸 더하고 곱하고 빼고 나누면 등식은 여전히 성립한다라는 것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던 등식의 성질입니다. 되죠? 양변에 똑같은 걸 더했으니까 얘가 성립한다는 가정 하에서 얘는 여전히 성립합니다. 됐어요? 네. 물론 얘가 성립한다는 가정이 없다라면 얘도 성립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네, 가정을 깔았으니까 일단 그 가정 하에서는 얘가 성립을 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네. 자, 요거를 조금 변형을 할 건데 요거를 뭐 한 요 정도로 쓰실 수 있겠죠? 요거 2k 플러스 3이 이렇게 좀 바뀌겠습니다. 이거 분배해 보시면은 2k 플러스 3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되나요? 그다음 요거 이제 계산해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 뭐 t로 치환을 해보시면은 요 정도 되죠? 돼요? 그래서 요거 완전제곱으로 고쳐주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쵸? 근데 t가 원래 뭐였죠? k 플러스 1이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나요? 그리고 우변은 뭐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입니다. 얘가 성립한다는 가정하에서 얘는 어떻게 되죠? 성립. 이 꼬르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얘는 얘대로 조금 변형한 거고 얘는 얘대로 조금 변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꼬르가 여전히 성립합니다. 무슨 가정하에서? 얘가 성립한다는 가정하에서. 그리고 얘도 성립을 하겠죠. 무슨 가정하에서? 얘가 성립한다는 가정하에서. 됐어요? 자, 근데 얘가 지금 뭐냐면 지금 이 식에 n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죠? 요 n에다가 지금 뭘 집어넣은 거예요? K 플러스 1. n에다가 지금 뭘 집어넣은 거냐면은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확인합니다. 물론 n이 k일 때 성립한다는 가정 하에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확인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증명이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끝났어요. 마무리로 따라서 갑자기 따라서 귀납법에 의하여 위의 등식은 성립한다 하고 끝내버리시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하면 증명이 끝나냐라는 건데 왜 이렇게만 하면 증명이 끝나냐라는 건데 n이 k일 때 성립한다는 가정하에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확인한 거잖아요. 그쵸? 확인했다기보다는 보였다. 뭐 이렇게도 괜찮겠죠. 증명을 했으니까. 보인다. 자, n이 1일 때 성립하나요? 네. n이 1일 때 성립하나요? 네. 확실한가요? 네. 확실합니다. 왜? 확인했잖아. 그치? 자, n이 2일 때 성립하나요? 몰라요. 요건 모르겠어요. 안 해봤으니까. 그치? 자, 근데 n이 k일 때 성립한다는 가정 하에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확인했잖아요. 자, k가 만약에 1이야. 그러면 n이 1일 때 성립한다는 가정하에서 n이 2일 때 성립한다가 되는 거죠. n이 1일 때 성립한다는 가정하에서 n이 2일 때 성립한다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n이 2일 때 성립해요? 네. 그러면 n이 2일 때 성립하는 것이 맞아요. 확실해졌죠. 확정됐어요. 됐죠? 자, n이 3일 때 성립해야 하네요. 몰라요. 아직까진 몰라요. 자, 근데 k가 2를 넣으시게 되면 n이 2일 때 성립한다는 가정하에서 n이 3일 때 성립한다가 됩니다. 됐어요? 네. 근데 n이 2일 때 성립해요? 네. 하죠. 우리 아까 확정시켰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이제 n이 3일 때 성립한다는 게 확정됐어요. 그럼 n이 3일 때 성립한다는 게 확정됐으니까 n이 3일 때 성립한다는 가정하에서 뭐가 성립한다? 4일 때도 성립을 하는 거 아니야. 근데 3일 때 성립하는 게 확정됐으니까 뭐일 때도? 4일 때도. 그러면 뭐일 때도? 그럼 뭐일 때도? 그러면 이걸 내가 아는 게 아니지 더 이상. 컴퓨터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그럼 계속 돌아가는 거지. 계속. 그러면서 얘는 계속 성립한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랑 좀 비유해 설명을 하냐면은 이 도미노가 있잖아요. 도미노. 도미노가 있어요. 첫 번째에 있는 얘를 밀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에 있는 애는 민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첫 번째에 있는 얘만 밀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간격을 뒤에 있는 애가 넘어지면 그 다음 있는 애가 넘어지게끔 그 앞에 있는 애가 넘어진다는 가정하에서
요거 앞에 있는 애가 넘어진다는 가정 하에서 그 다음 번째 애가 넘어가게끔 간격을 조율을 했어요. 됐어요? 얘를 밀 거예요. 그럼 얘가 넘어갈 거예요? 몰라요. 네. 가정을 했잖아. 아, 간격을 좁혀놨잖아. 넘어가게끔. 얘를 밀면 얘가 넘어가요? 네. 얘가 넘어가는 건 아직까지 몰라요. 그쵸? 얘가 넘어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가 넘어갔으니까 이제 뭐가 넘어가는 게 확실해졌어요? 얘가 넘어가는 게 확실해졌어요. 그럼 얘가 넘어가는 게 확실해졌으니까 이제 얘가 넘어가는 게 확실해졌어요. 그럼 얘가 넘어가는 게 확실해졌으니까 얘가 다 넘어갈 거란 얘기죠. 요게 수학적 비답법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는 얘가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시험에 나옵니다. 빈칸으로. 그렇죠. 빈칸 넣는 것도 어느 정도 정해집니다. 그 다음 얘가 빈칸으로 적힙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빈칸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이외에도 빈칸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이 이외의 빈칸은 그냥 알아서 메꾸시면 되는 거고 어려운 게 가장 어려운 게 얘랑 얘거든요. 얘가 성립한다는 가정하에서 양변에 뭔가를 더했어요. 그쵸? 근데 갑자기 2k 플러스 3을 더했어요. 2k 플러스 2를 더하면 안 돼? 안 돼. 2k 플러스 5를 더하면 안 돼? 안 돼요. k 플러스 3을 더하면 안 돼? 안 돼요. 반드시 2k 플러스 3을 더해야만 해요. 그럼 이 2k 플러스 3을 도대체 어떻게 구했냐라는 건데 그거 구하는 거를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메꾸시게 되면 사실 나머지는 뭐 그냥 상관이 없거든요. 크게 문제될 게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자 귀납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설명을 했습니다. 도미노 얘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귀납법에 대한 얘기는 안 할게요. 안 하고 그냥 문제 푸는 요령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다가 우리가 부등식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등식 증명할 때 한 번 더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또 한 번 더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되겠죠? 그러고 부등식 문제도 이렇게 풀면은 너무 빡세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줄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등식 문제와 부등식 문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 이외에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들이 있죠. 요거는 일단 건너뛸 거예요. 됐죠? 네.